2021년 9월 유럽 여름 이적 시장의 마지막 날 한 남자가 트위치 생방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만 명의 시청자들은 모두 이 남자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 이적 시장이 끝나기 몇 시간 전 이 남자가 드디어 외칩니다. 앙투안 그리즈만 to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Here we go. 바르셀로나 적응에 실패한 그리즈만이 2년 만에 친정팀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축구 팬들은 흥분했고 채팅창은 미친듯이 올라갔죠. 이 방송을 진행한 남자 이름은 파브리시오 로마노.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축구 기자들 중 가장 유명하고 대중들이 신뢰하는 인물입니다. 현재 로마노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약 225만 명으로 트위터 팔로워 수는 2천만 명이 넘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약 3,100만 명으로 맨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보다 훨씬 많은 숫자죠. 이 정도면 웬만한 축구 선수보다 유명한데요? 그런데 이런 로마노 최근에는 일부 팬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고 실제로 몇몇 기자들은 로마노를 디스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로마노는 어떻게나 이렇게 유명세를 빠른 기간 내에 얻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 축구 팬들과 기자들은 로마노를 싫어하게 된 걸까요? 저 축구 친구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방구석 칼럼니스트였던 로마노는 2011년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기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기사는 당시에 바르셀로나 뉴스였던 이카르디의 산프도리아 이적 소식이었거든요. 바르셀로나에 유스팀 관련 칼럼을 자주 썼던 로마노는 이카르디의 에이전트에게 눈에 띄어서 구단 내부 정보를 받게 된 것이었죠. 이후 로마노는 많은 기사들을 쓰면서 실력을 인정받았고 2012년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에 입사했고 이탈리아 축구계에서 높은 공신력을 가지고 있었던 디 마레지오 사단에서 같이 일하게 되었어요. 이 시기 로마노는 수많은 구단 관계자와 에이전트들을 만나 친분을 쌓게 됩니다. 로마노가 영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에 능통한 데다 워낙 밝고 쾌활한 인싸 성격이라 축구계 관계자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었죠. 이렇게 구축한 인맥을 바탕으로 로마노는 지금까지도 방대한 이적 소식들을 모두 꿰뚫고 있어요. 또 로마노는 기존의 공신력 높은 기자들과는 다르게 뉴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로마노는 트위터를 통해 기사를 올리고 팟캐스트나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면서 축구 팬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조금씩 알리기 시작했어요. 로마노가 축구 팬들에게 큰 유명세를 얻게 된 시점은 바로 2016년 폴 포그바의 맨유 이적 소식이었죠. 당시 포그바의 위상은 정말 엄청났는데요. 월드베스트 11, 유벤투스의 10번, 지네딘 지단의 후계자, 그런 포그바가 역대 최고 이적료에 친정팀 맨유로 복귀한다는 소식은 축구 팬들에게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잉글랜드 기자들은 맨유에서 제공하고 있던 제한된 소스만 갖고 활용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적 소식을 즉각적으로 보도하지 못했던 반면 로마노는 유벤투스 관계자들이나 포그바의 에이전트였던 라이올라로부터 정보들을 받아내면서 정확하고 빠르게 이적 시장을 설명했고 이탈리아 이적 시장 끝판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얘는 뭔데 내부 정보를 다 아는 거야? 이랬던 거죠. 또 1년 뒤 2017년에는 앙투안 그리즈만의 맨유 이적 솔로 맨유의 전담 기자였던 제미스 더커와 맞붙었는데요. 더커는 그리즈만의 맨유 이적이 완료되었다고 했지만 로마노는 막판에 그 딜이 엎어졌다며 상충되는 보도를 했죠. 실제로 그리즈만은 맨유행에 유력했었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적 시장 진기 여파로 그리즈만의 마음이 바뀌게 되면서 잘려오게 됐었거든요. 이렇게 차근차근 본인의 이미지를 쌓아갔던 로마노는 당시 핫했던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맨유 이적 소식까지 맞추면서 본인의 이적 시장 끝판왕의 이미지로 브랜딩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SNS를 통해 전 유럽의 방대한 이적 소식들을 팬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로마노는 이적 시장 동안은 잠을 거의 자지 않고 하루에만 수십 통의 전화를 하면서 하루에 핸드폰 이용 시간만 17시간이 넘는다고 밝혔어요. 로마노가 2019년부터 사용했던 히어리고는 이제는 밈으로 자리잡아 로마노를 대표하는 문구가 되었고 라이트한 축구 팬들과 기업들 역시 로마노는 잘 모르더라도 히어리고는 알 정도였죠. 이런 노르게임 이버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2022년 세계축구 어워즈 최고의 기자로 선정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부터 로마노의 대중적인 인기와는 별개로 축구 팬들에게는 이미지가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하는데요. 우선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나 정확했던 정보력이 조금씩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로마노는 대부분의 정보를 이 에이전트들에게 듣는데요. 그런데 몇몇 에이전트들은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로마노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해요. 그래야 구단보다 선수에게 유리한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20년 제이든 산초의 이적 사과였는데요. 당시 도르트문트의 기자들과 단장 초워크는 8월 10일 이후로는 산초를 절대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니네 8월 10일까지만 돈 가져와 이거였죠. 그런데 로마노는 이적 시장 내내 8월 10일 이후로도 도르트문트는 팔 수 있고 데드라인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맨유가 돈만 내면 이적은 성사될 거야 라고 주장했었어요. 이 역시 이적을 푸시하려는 산초 에이전트에서 흘린 정보였겠죠. 하지만 이적 시장에 다치고 산초는 결국 도르트문트에 잔류하게 되었고 이후에 밝혀진 사실은 실제로 도르트문트가 8월 10일 이후로는 산초에 대한 그 어떤 문의에도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데드라인이 진짜 존재했던 거라고요. 또 바이날둠의 바르셀로나 이적이라든지 에딘 제코의 유벤투스 이적 소식 등 본인이 히어리고를 외치고도 이적이 성사되지 않는
않는 경우가 조금씩 생기자 로마노가 이적 시장 끝판왕이 맞아? 이런 팬들의 의구심도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공식력 최강 BBC 역시 제이미 바디의 아스날 이적은 틀린 것처럼 기자들의 모든 이적 소식을 맞출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지만 로마노는 너무 방대한 이적을 다루다 보니까 틀리는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유명세를 얻은 만큼 그게 팬들의 눈에 더 잘 보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Here we go soon, Here we go confirm 같은 다양한 단계들을 만들었고 Here we go는 정말 이적이 마무리되기 직전에만 사용하고 있어요. 변명거리를 너무 많이 만드는 게 눈에 잘 보이죠. 그래서 일부 팬들은 이 로마노가 한마디로 막타만 친다며 그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외에도 로마노는 지난 여름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메디컬 테스트 소식을 전했지만 이때 김민재는 논산에서 군사훈련 중이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알고 있는 국내 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아니 훈련소에서 메디컬을 어떻게 해? 로마노가 군대를 안 가서 그런가 보다. 로마노의 이미지가 나빠진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보도 윤리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그바르디올이 맨시티를 이적할 당시 라이프치히는 대체 자리를 영입하기 위해 맨시티 측에 그바르디올의 영입 합의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었거든요. 라이프치히가 그바르디올을 팔고 돈이 생긴 걸 알면 대체 선수 가격을 높게 부를 테니까. 그래서 맨시티 전담 기자들은 기사를 안 내고 한마디로 엠바고 상태였는데 로마노가 냅다 히어리고를 박아버린 거예요. 맨시티 측은 급하게 해당 내용을 부정했지만 화가 난 라이프치히가 맨시티와 협상을 중단해버리면서 그바르디올의 이적은 지연되었고 로마노는 양팀 모두 팬들에게 비판을 받았어요. 사례는 조금 다르지만 이번에 김명지 대표도 양민혁의 토트넘 이적을 로마노가 먼저 발표했다고 꽤나 불쾌했었잖아요. 또 로마노가 유럽을 넘어 전세계 이적 소식들을 다루면서 본인이 직접 취재하거나 전달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소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들을 따라 쓰는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해당 팀의 전담 기자들이 각종 이적소를 보도하면 그 기사의 내용을 비슷하게 작성해서 SNS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팬들은 로마노를 레카노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해외에서도 다른 기자들의 소스를 그대로 가져 쓴다며 부정적인 프레임이 씌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해외 몇몇 기자들은 대놓고 로마노를 저격하는데요. 과거 하베르츠의 첼시 이적 당시 메디컬 테스트 여부를 갖고 로마노와 대립했던 분데스리가 전문 기자 마누엘 베스는 나는 저들과는 다르게 정보를 직접 취재한다며 로마노를 간접 디스했었고요. 텔레그라프의 스포츠 부장인 마르크 반더크라는 로마노가 텔레그라프 소속 아약스 전담 기자였던 베르바이에 기사를 베끼고 있다면서 저격하기도 했어요. 이에 더해 로마노의 이적 시장 1티어 이미지는 다른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확인하고 2분 뒤 본인의 독점 뉴스이 마냥 흉내낸 결과라며 그를 맹비난했다고요. 여기서 끝나면 좋았겠지만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올해 3월 축구 전문 매체 월드사커토크는 로마노가 에이전트들이나 구단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선수나 구단에게 이익이 있게끔 기사를 작성한다고 폭로했는데요. 올해 초 로마노는 본인의 SNS에 스웨덴 유망주이자 덴마크 코펜하겐의 미드필더 루니 바르다지의 이적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로마노는 토트넘과 맨유, 바이에른 뮌헨 등 이 빅클럽들이 바르다지를 주목하고 있다며 그를 칭찬함과 동시에 바르다지가 2024년에 경기 출전 시간이 0분인 이유는 코펜하겐이 바르다지와 재계약을 하지 않아서 징계를 간접적으로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는데요. 코펜하겐은 해당 주장을 강력하게 부정했고 덴마크 언론들은 분노하며 로마노를 맹 비난했죠. 덴마크 유명 언론 팁스 블라댓의 편집장 토르게세는 로마노 사단이 에이전트나 구단들에게 돈을 받는 조건으로 SNS에 그 선수를 언급해 부정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바르다지 언급 역시 그 에이전트로부터 돈을 받고 이적설에 불을 지핀 거라고 주장했죠. 또한 토르게세는 로마노가 SNS에서 이적 시장의 신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사실 그는 선수나 구단의 이익을 위한 확성기일 뿐 기자 정신에 절대 부합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매우 비난했어요. 또 축구 전문 기자인 찰스 보엠에 따르면 로마노가 구단과 선수에게 요구하는 금액은 SNS 1회 언급에 146만원, 영상 촬영은 한 건에 8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로마노는 현재까지 해당 사실에 대해 침묵 중이며 문제가 발생했던 덴마크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해당 논란은 위야무야 지나가면서 묻히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침묵했다는 건 일종의 인정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이적 시장만 되면 가장 활발하고 핫한 남자 파브리치오 로마노의 명과 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로마노의 공신력이 흔들리고 이미지가 나빠지자 구단들로부터 정확한 소스를 받아서 본인이 독점 기사를 내는 디 애슬레틱의 온스테인이 로마노보다 더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재 둘은 팬들에 의해 라이벌 구도가 잡히고 있죠. 온스테인이 8월 10일 본인의 독점 기사로 케인의 이적을 보도한 지 30분 뒤에 로마노 역시 케인의 이적이 확정됐다며 온스테인이 기사를 공유했단 말이죠. 온스테인은 로마노와의 라이벌 구도에 대해서
통해서 나는 로마노를 존경한다며 건전한 경쟁은 도움이 된다고 밝히기도 했죠. 역시 진짜 1타는 좀 여유롭죠. 하지만 로마노 역시 여전히 토트넘이나 첼시 같은 경우에는 높은 공신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카이세도의 첼시 이적, 양민혁의 토트넘 이적 등 로마노가 독점 기사를 통해 깜짝 놀랄만한 이적 소식들을 팬들에게 전하고 있죠. 과연 로마노가 본인의 끝판왕 이미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한 부분이에요. 오늘의 주에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번엔 더 재밌고 유익한 축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